날이면 날마다 오는 분한보 돌아왔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분한보가 아닙니다. 매주 목요일 여러분을 찾아가는 분한보입니다. 하지만 매일 듣는 저 같은 청취자들은 거의 매일 날마다 찾아온다고 볼 수 있죠. 복습에 3습에 4습까지 하니까 팟캐스터이자 청취자죠. 내가 녹음한 걸 듣고 내가 실소를 머금게 되는 이런 사실상 재미난 팟캐스트. 나르시시스트다. 오늘 저는 회사에서 창고 정리를 했습니다. 재밌네요. 그 덕에 먼지를 많이 마셔서 음, 사실상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녹음 음량을 지금 한껏 키워놓은 상태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뭐 마스크 끼고 안 하셨나요? 마스크 따위는 창고의 먼지를 막아낼 수 없다. 아니 마스크를 끼고 하셔야지. 유성훈 기본이 씨는- 안 돼 있네요. 기본이. 유성훈 씨는 군 입대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예비군도 늦을 수밖에 없죠. 내일 그래서 야비군을 모두가 나이 40줄이 돼서 내일 야비군을 갑니다. 예비군 훈련 가면 이제 23살, 4살짜리 분들이 와 있는데 이제 사실 급식이죠. 그 정도면 23살, 4살이면은 급식이라고 봐야죠. 근데 학식을 먹으니까. 생각보다 그 야비군에는 그 학생 예비군 이런 게 따로 있어서 그런지 제가 가는 그 야비군에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꽤 많이 옵니다. 딸이 둘인데 그 벌금 내기 싫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끔씩. 아니 어떤 삶을 살아온 거길래 그 군대를 늦게 가신 건지 모르겠네요. 그 중상과 상사로 뭐 전역하신 것 같은데 그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참 안 됐습니다 보면. 그거 뭐죠?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뭐네. 뭐뭐한 김원사. 김원사는 뭐야? 자네가 여기 주임 원사인가? 원사를 들이대. 나 소위 유성훈 일세. 자네가 여기 주임 원사인가? 뭐 아무튼 저는 뭐 내일 8,000원 받으러 갑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분데스리가로 이제 풍덩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매치데이가 아주 개꿀잼 라운드였죠. 6라운드 새 역사를 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매치업이었다. 그랬는데 새로운 역사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요 저희가 그 청취자 피드백 중에 이제 제일 심한 게 도대체 이게 프리뷰를 위한 방송이냐 아니면 리뷰를 위한 방송이냐 본인 이런 피드백 아니에요? 피드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본인 워낙 피드백 아니에요? 이 본인 분함- 피드백. 워낙 분함보에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리뷰를 저희가 조금 줄이기로 했고 그 누구랑 합의를 하신 거예요? 지금 바로 합의를 들어가시네. 네, 하비아의 육두문자죠. 하비아의 육두문자이고 이거 아시는 분만 아실 겁니다. 하비아의 육두문자. 2015년을 광풍으로 몰고 왔던 분한보의 유행어죠. 하비아의 육두문자. 하지만 오리지널이 따로 있다라는 거. 이 하비아의 육두문자는. 뭐죠? 뭐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많이 가는 거기는 한데 이제 한국 농구계 대부가 한 분 계시죠. 이제 아직도 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전 점프볼 편집장 이제 손대범 편집장님이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제 싸질렀던 희대의 명언이죠. 하비아의 육두문자. 그게 오리지널입니까? 그거를 이제 그게 오리지널이고 이제 북한보에서 그거를 오마주한 거죠. 카피캣이네요. 조혜지 씨가 카피캣이었네요. 도자켓입니다. 도자켓. 자, 네, 그래서 넘어가시죠. 6라운드 네. 매치로 넘어가 보면은 일단 금요일부터 호펜하임과 이제 도르트문트가 격돌하면서 아주 재밌는 경기를 보여줬는데 네. 저는 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돌문을 얘기할 때 이 선수를 많이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마르코 제우스 아니겠습니까? 레오스. 개간치. 레오스. 신으로 승격했다. 마르코 제우스. 아니, 이 도르트문트가 이 돌마니가 돌아왔다. 돌태식이 돌아왔구나. 지금 뭐 무패 행진을 계속 달리고 있고 이게 이번 시즌 사실 초반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예전 돌문 같지 않다. 왜냐면 직전 시즌에 뮌헨을 거의 사지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의 목을 따기 직전까지 갔다가 이 레오스의 눈물과 함께 이제 리그 우승이 사라져 버렸는데 올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무거운 분위기로 출발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프리뷰 빨리 가기로 해놓고 말이 길어지네. 이 신으로 승격한 이제 제우스 덕에 네. 이제 계속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선제골은 이제 필크룩이 넣었는데 사실 필크룩이 지금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브란트가 딱 뺏어가지고 잘 나가는 그
볼을 바로 옆에서 그냥 허겁지겁 달려가가지고 골을 넣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추태죠. 추태골을 넣었다. 네. 아 근데 위치 자체가 브란트보다는 필크룩이 마무리하기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부질이죠, 그리고 어부질. 네. 율리안 브란트도 뭐 이렇게 넉살 좋게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빵긋 웃으면서. 호날두였으면 뒤졌죠. 호날두였으면 얼굴에 침 뱉었죠. 아무튼 그 돌마니에게 레오스가 있다고 하면 이제 호펜하임에는 크라마리치가 있지 않습니까? 크라마리치가 이제 바로 칼라마리치죠. 네, 동점골 PK를 또 성공을 시키면서 앞서 나가다가 또 제우스가 또 바로 그 환상적인 그 점프 발리 슈팅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오로지 제우스만이 할 수 있는 그 감각적인 그 판타지 스타일 그 슈팅 그걸로 바로 역전골이자 레벨로 결승골. 승격됐다. 역전골이자 결승골. 신의 레벨로 승격됐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신기로 이제 조금 갖고. 이제 박차를 좀 가해보자면 그리고 하나 저는 유먼 네, 말씀하세요. 네.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 프리뷰 당시에 지난주에 그 라이트백 율리안 리에르손 선수가 분데스리가 100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네. 그 이제 호펜하임과의 원정 경기가 100번째 경기였는데 그 마지막 골 보셨나요? 80m 맞죠? 무한 질주에 이은 이제 그 환상적인 골. 무현질주죠. 80m 질주에 이은 그 골을 보면서 이건 손흥민을 압도하는 그 푸스카스 상을 이제 낙점한 골이 아니냐. 리엘손이 이제 흥민손의 빙의한 골이었죠. 근데 둘 다 손이네. 네, 손씨고 네. 그 흥민손의 그 레전드 골 있지 않습니까? 번리전의 네. 80m 질주. 70m 아닌가요? 근데 그건? 리엘손은 70m인가요? 네. 리엘손은 사실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데 엄청나게 긴 거리를 뛰어났습니다. 손흥민처럼 뭔가 이렇게 팍팍팍팍 치고 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중학교 약간- 운동회에서 그 개주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약간 달그닥 하면서 이제 갔는데 이제 좌측 사이드를 잘 팠죠. 네. 마무리까지 짓는. 그러고서도 숨을 헐떡이지 않는. 그게 바로 분데스리가 100경기의 노익장 아니겠습니까? 정말 화끈한 경기였다. 그 화끈한 남자 마타라쪼 제가 그때도 언급했는데 호펜하임이 홈에서 무승부를 거둔 적이 없는데 시원하게 말아 먹었습니다. 이번에도 패를 기록하면서 시원한 남자, 화끈한 남자 마타라쪼 계속해서 이어진다. 네. 네. 그래도 뭐 호펜하임이 이번에 이제 일격을 당하긴 했지만 이번 시즌 초반에 이제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도르트문트는 이제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벌써 이제 4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근데 이번 네. 시즌도 네. 뭐 이번 시즌도 어떻게 보면 도르트문트가 후반에 약간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서열 다지기거든요. 그러니까 호펜하임이 굉장히 상승세인데 돌문이 이걸 딱 잡아서 딱 누르면은 야 너는 딱 거기에 머물러 있어. 너는 탑4까지 올라올 게 아니야. 넌 머물러 있어를 딱 다지는 거거든요. 다지기에 당했다. 돌문이 확실히 우위를 점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매치업이었다. 네. 이번 다음에 이제 볼 경기들은 그냥 이제 살짝 터치만 하고 넘어갈 건데요. 두 경기가 상당히 저는 이제 비슷한 코멘트가 있는 두 경기가 있어요. 이제 앱시켈른과 슈투트가르트 경기가 있었고, 네네 맞아요. 볼프스부르크와 아인트라흐트 경기가 있었는데 네. 두 경기 다 이제 승리팀이 2대0으로 이겼고, 네. 여기서 저는 이제 이 두 경기에서 주목할 점은 슈투트가르트에서는 역시나 기라시가 계속해서 득점포를 가동시키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볼프스부르크에서는 요나스 빈트가 휘파람을 불면서 네. 기라시가 6경기? 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못했죠? 기라시가 득점을 못했습니다. 네. 기라시가 아니고 득점 못했죠. 네, 기라시가 아니고 네, 저기 운다브가 네네. 두 골을 넣었죠. 그렇죠. 기라시를 빙의했죠. 네. 제가 헷갈렸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거기다가 더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라시가 이번에 무득점이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라시는 잘생겼습니다. 네, 기라시하고 그 레버쿠젠의 이제 본인 페이스대로 달리는 보니 페이스 선수도 무득점에 이제 머물렀어요. 대신에 이제 빈트 지난 경기에 득점을 못했던 뭐 빈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휘파람이죠. 계속 득점한 경쟁을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한 경기 쉬고 한 경기 넣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득점왕 경쟁을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나스 빈트는 이번에 구단 기록을 세웠고요. 6경기 시즌 첫 6경기 동안 6골을 박아넣는 네. 어떻게 보면 원조 왁구 축구죠.
아 무서워요. 늑대같이 생겼죠. 조금 뭔가 눈빛이. 왁구가 좀 살벌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경기 살짝 터치하고 넘어가 보자면 이제 마인츠와 이제 방금 언급했던 이제 레버쿠젠이 있는데 네. 사실 마인츠는 경기가 이제 뭐 썩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레버쿠젠의 노련함에 그냥 녹아버린 경기다. 이렇게 마인츠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전에 자책골을 넣으면서 사실 좀 무너졌죠. 경기를 스스로 자승자박을 해버리는 골이 좀 보여줬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그리말도 선수가 프리킥으로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사실상 그 분데스리가의 프리킥 투탑 태양이 두 개다. 하나는 베스테, 하나는 그리말도였다. 그래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이 두 태양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태양이 먼저 질 것인지, 그런 귀추도 굉장히 주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말도가 지금 두 경기 연속인가요? 지금 그림 같은 프리킥을 성공시키면서 올 시즌 딱 프리킥으로만 두 골을 박아넣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의 이제 질세라 또 이제 베스테도 항상 킥이 엄청난 지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이덴하임도. 두 선수들이 진짜 네. 이 킥 마스터들끼리의 이런 대결, 네.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볼만하다. 왜냐하면 이번에 베스테도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죠. 아, 지리는 한방 그래서 프리킥이죠. 우니온을 그냥 개 썰어버렸는데 지금 사실상 하이덴하임은 지옥의 원정길이라고 봐야 되고, 이게 고지대라고 저희가 한번 분한보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고산지대죠. 근데 사실상 하이덴하임의 경기장은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보조구장 정도 크기도 안 되는 사실상 한 5부 정도의 5부 팀 정도의 크기라고 봐야죠. 네. 몇 번을 얘기해. 근데 이번 경기에서 사실 그 주목할 만한 점은 하이덴하임이 처음으로 클린시트를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베스테 선수의 그 지리는 한방 통닭이죠. 한방 프리킥. 한방 프리킥으로 이제 결승골 뽑아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이 경기에서 가장 큰 공로를 제가 인정하는 선수는 사나이 골키퍼 케빈 뮬러 골키퍼의 그 멋진 선방이 있었기에 이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 굉장히 사나이같이 생겼어요. 케빈 뮬러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 미국 영화 배우 느낌, 약간 슈퍼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석처럼 생겼죠. 케빈 뮬러 골키퍼가 군인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미군처럼. 모범생. 네. 약간 모범생 스타일이죠. 네. 모범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얘기해 보시죠. 다음 경기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우니온 좀 얘기를 하면 우니온이 네. 이번에 하이덴하임한테 이제 개썰렸는데 슈팅 숫자도 2배 이상 아마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압도적인 숫자에도 한 골도 못 넣었다는 게 지금 우니온의 어떤 상태를 되게 대변을 해주는 그런 숫자인 것 같고, 네. 지금 제일 문제가 우니온이 계속해서 지금 3백으로 나오는데 중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누치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네. 리오 보누치가. 근데 거의 지금 태업 수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교체 당해가지고 나갔는데 과연 이 피셔 감독이 어디까지 보누치를 봐줄 거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귀추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선수를 영입을 할 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경기 외적인 상태가 안정적이냐 그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제가 소송을 당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피말리는 그런 그 싸움이라고 하던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경기에 집중을 할 수가 있냐 쉽지 않다. 인터넷에서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그걸로 고소 한번 당하지 않았었나요? 예전에 그 커뮤니티 활동하시다가. 제가요? 아니요. 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유언 비어 퍼뜨리지 마시고. 예전에 그 유명한 커뮤니티 활동하지 않으셨나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네. 뭐 하시는 거죠?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그 보훔과 이제 멘션글라드바흐 경기를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 이 경기에도 저희가 이제 프리뷰 때 그 알라산의 플레아 선수가 이제 보훔과의 4경기에서 3골을 넣으면서 복혐을 상대로 득점한 보루시아의 유일한 선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염이죠. 사실 이번 매치업에서는 플레아가 다 했다. 그래서 플레아가 첫 골 노이하우스 선수의 선제골을 어시스트를 하고, 마지막 두 개의 골을, 그러니까 1대3으로 이기는 데 있어서 마지막 2번의 골을 이제 득점에 성공시키면서 5경기 5골이라는 그 대업을 이뤘다. 그래서 사실 보천만 만나면은 무조건 한 골은 넣는다. 플레아의 공식이 성립했다. 그렇습니다. 훌레아죠.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리 보는 결승전, 이제 라이프치히와 바이언이었는데 뮌헨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스코어는 상관없이 이거는 뮌헨이 좀 발렸다. 그냥
그냥 털렸다. 약간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 근데 일단은 네. 좀 뭐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사실 첫 골이 이제 들어가는 장면에서 뭐 저희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작은 체구 로이스 오펜다한테 네. 그냥 피지컬에서 밀리면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첫 골을 그냥 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이제 감싸주려고 뭐 하면은 어쨌든 뭐 수비 입장에서 뒤돌아가지고 뭐 뛰어서 쫓아가야 아니, 되고 뭐 그럼요. 이런 뭐 여러 가지 네. 변명들이 있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로이스 오펜다가 180이 채 안 되는 단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수치곤 단신인데 이제 그런 선수한테 피지컬로 밀리면서 완벽하게 1대1 찬스를 만들어 줬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김민재만 욕하기가 어려운 게 이 초반에 면행 선수들이 그 특히 수비에서 이 크고 작은 실수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마치 뭔가 뭐에 홀린 것처럼 진짜 그 레드불 아레나의 그 뭔가 뭐 귀신이라도 홀린 듯이 막 실수를 해대면서 전반에만 이제 두 골을 헌납을 했었죠. 네. 그리고 사실 이 경기 이후에도 그 이제 또 독일의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마테우스. 네. 마테우스가 이제 김민재를 호되게 혼을 냈죠. 뒤지게 욕을 했죠, 사실상. 아 근데 바이언의 불안 요소다. 바이언의 불안 요소는 민재킴이다. 이 경기 네, 요- 이후에 뭐 마테우스뿐만 아니라 뭐 한국의 여러 매체들이 그 김민재가 불안하다라는 거를 그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우리나라 그 매체의 그 뭔가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비판을 넘어선 비난을 하던데 그런 상황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역배로 가고 싶다. 저는 김민재 선수를 굉장히 응원한다. 나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같은 저거를 본 게 아닌 것 같은 게 저는 약간 감싸주는 듯한 기사들을 많이 받고 네. 불안 요소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만큼 김민재가 중요한 선수라는 얘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신 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러니까 뒤지게 욕을 할 건 해야 되고 이게 지금 투첼도 더 이상 감싸줄 수가 없을 정도로 형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투첼도 분명히 얘기를 했죠. 매우 불안하다. 네. 그리고 사실 숫자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 김민자이 선수가 지금 6경기 동안 선발 출장해가지고 시즌 평점이 3.25입니다. 키커발 평점 3.25고 빌트는 심지어 더 낮아요. 3.4예요. 이게 팀 내에서 김민재 선수보다 평점이 낮은 선수가 그 울라이히랑 저기 누구죠? 마즈라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 김민재 선수를 탓하는 것보다 수비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조혜지 씨도 말씀을 했는데 그 제가 항시 그 스탠다드 상황에서 그 바이에른 뮌헨이 불안하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을 공략을 할 거면 세트 피스 상황을 노려라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 두 번째 추가골 상황에서 그 코너킥 상황에서 골을 먹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전반적으로 이제 수비에서의 그 불안정한 모습은 뭐 어떤 한 특정 선수보다는 팀 전체에 좀 놓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투첼 감독이 계속해서 그 중앙 수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 이유도 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단 수뇌부들한테 내가 말했잖아 수비형 미드필더랑 그리고 오른쪽 풀백 분명히 새로 영입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너네가 안 들어줬잖아. 이거를 계속해서 어필하는 일종의 그 좀 그거죠. 그 교토식이죠. 교토식. 그 일본 교토 사람들이 그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그 뭐라고 하죠? 그 혼내의 반대말이죠. 다테마인가요? 아무튼 뭐 그런 식의 그런 표현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일식으로 가죠? 네, 다테마이 한국 아니냐. 정서로 가도 되는데 한국 왜 정서 일본 뭐죠? 정서로 한국 가죠? 정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거를? 그거요? 그거 강원도식. 강원도를 왜 갑자기 비난을 하시죠? 강원도 아니고 네. 비난을 한 적이 없습니다. 팩트 베이스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라운드가 끝이 났고 요 이외에는 이제 다음 슈타트가 기분 좋게 4대 2로 브레멘을 잡으면서 3점 승점 상점을 처음으로 획득을 했고 이번 시즌. 네. 프라이부르크의 아우크스부르크를 2대 0으로 누르면서 이번 시즌 좀 부진한 면모로 시작을 했지만 다시 한번 뭔가 기사회생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에 지금 브레멘과 아우크스부르크는 사실 페이스가 많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바로 7라운드 프리뷰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라운드 저희가 이제 첫 경기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프리뷰를. 이제 첫 경기는 보루시아 멘션글라드바흐와 마인츠 놀펜프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빵점짜리 팀들 간의 외나무 단두대 매치다. 약대 약 매치죠. 약대 약. 약대 약. 자, 멘션글라드바흐는 이번 시즌에 홈에서 아직 승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멘션글라드바흐는 무조건 원정에서 이제 뭐
비기거나 아니면 뭐 승리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승점을 쌓고 있는 상황이고 홈에서는 전혀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승점이 없어요. 뭐 워낙에 승점이 없긴 하지만 홈에서 한번 무승부를 승점 1점밖에 안 네, 무승부를 거둔 승점 적이 있고 1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빵점짜리 팀들 간의 외나무 단두대 매치다. 홈에서 빵점, 원정에서 빵점인 팀들이 과연 어떻게 경기를 펼칠 것이냐.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들여다보면은 마인츠 쪽에 좀 더 유리하다. 데이터는. 마인츠가 네. 멘션글라드바흐와의 분데스리가 5경기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가 없다. 빵점이다. 네. 그리고 이제 멘션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마인츠 상대로 분데스리가 이제 지금 홈 경기만 두고 봤을 때 지금 1무 2패란 말이에요. 마인츠를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 시즌에 빵점인데에 플러스 마인츠를 상대로 홈에서 1무 2패의 성적을 보여준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다. 네. 네. 최저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네. 뭐 그 정도만 네.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거를 하나 보고 싶은 게 지금 마인츠가 꼴등이고 멘션글라드바흐가 13위여서 이제 하위권에 이제 간당간당 들어가 있는데 네. 이 두 팀이 사실 뭐 승점은 워낙 초반이기도 하고 둘 다 지금 뭐 하락세여가지고 뭐 승점을 비교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데 골득실을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마인츠가 과연 마인츠가 면엔 글라드바흐의 홈에 가서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시즌 지금 6경기 동안 4골밖에 못 넣고 마인츠가 17점을 실점을 해서 골득실이 마이너스 13입니다. 네. 근데 반면에 멘션글라드바흐는 지기는 했으나 나도 때리고 져 이거거든요. 네. 11골을 넣고 14골을 먹어서 골득실이 마이너스 3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이분하게 가고 있다. 2부의 경고다. 아니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TGI 프라이데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TGI 프라이데이, 럭키 프라이데이, 마인츠에게 있어서는 이 금요일 경기에 아주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가 첫 경기라서 금요일 저녁에 펼쳐지는 경기인데 독일 현지에서 사실 첫 경험이죠. 지난 시즌 22라운드에 열린 이제 보르시아와 마인츠의 마지막 맞대결도 금요일 저녁에 열렸었는데 이때 당시에 스코어가 어땠냐? 마인츠가 4대 떡으로 이겼다. 마인츠가 4대 떡으로 멘션글라드바흐를 개박살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의 경기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마인츠가 알겠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등의 뭐랄까요? 스프링보드를 한번 제물로 삼아 볼 수 있다. 멘션글라드바흐를.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바로 넘어가면은 이제 돌문과 우니온 베를린인데 네. 이게 이 경기를 이제 한마디로 함축해서 한 문장으로 함축해서 얘기를 하자면 전형적인 이제 상승세와 하강세의 만남이다. 호세와 지금 저세의 만남이다. 지금 그쵸. 우니온 같은 경우는 저공 비행 중이죠. 지금 쥐도새도 모르게 11위까지 내려앉아가지고 좋네요. 하이덴하임보다 지금 낮습니다. 순위가. 하이덴하임 10위죠. 네. 하이덴하임이 이제 2승을 하면서 10위로 올라갔고 골득실에서 앞서가지고 지금 우니온보다 승점이 1점 많죠. 무를 하나 캤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11위에 내려앉아 있는 우니온 베를린인데 이번에 지면 5연패거든요. 이게 구단 역사상 지금 처음입니다. 5연패는. 네. 그래서 지금 과연 구단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이게 귀추가 주목이 되고 이 우니온 베를린이 이번 시즌 지난 시즌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올 시즌 초반만 해도 막 현지에서도 이 케빈 베란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목을 하면서 과연 케빈 베란스 그는 누구인가 늦게 핀 야생화 이러면서 엄청 빨아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빤 거 아니에요? 아니 분데스리가 자체에서 굉장히 빨아줬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어느 순간에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고 죽었죠. 네. 지난 시즌에 아마 팀 내 득점 1위였죠. 베카도 지금 완전히 한 골밖에 못 넣고 지금 조용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베커가 지난 시즌에 11골인가 12골인가 넣어가지고 팀 내 득점 1위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팀에서 득점을 좀 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지금 침묵을 조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좀 저세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홈팀인 도르트문트는 상승세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마르코 제우스가 지금 이끌어가 가고 있고 지금 지금 지난 시즌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4월이죠. 올해 4월에 바이언한테 뒤지게 쳐맞은 거 4대2로 쳐맞았나요? 그것 이후로는 지금 조용히 무패 행진을 하면서 이제 리그에서 지금 4위에 올라가 있고 네. 14경기 무패입니다 지금. 대단하네요. 그리고 특히 이번 주에 또 밀란이랑 AC 밀란이랑 또 붙었었죠. 네. 챔스 예선에서
또 비겼습니다. 그래서 음. AC 밀란 같은 이제 라이벌리를 상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1대1로 비기면서 이제 호성적을 거뒀고 요번 경기가 이제 이 마르코 제우스가 이번 경기에 7전을 하게 되면 분데스리가에서만 지금 370경기째를 뛴다고 합니다. 노익장이죠, 노익장. 레전드죠. 네. 신이죠, 신. 레게노죠, 그리고 레고노. 네. 지금 370경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369경기 나와가지고 지금 153골에 110어시스트. 지금 골과 어시스트를 지금 세 자리씩 기록하는 선수가 거의 말이 안 되죠. 신이죠. 제우스죠. 네, 제우스의 레벨로 올라왔다. 네.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그 지그널 이두나 파크에서 우니온 베를린에게 몹시 강합니다. 6번을 맞닥뜨려가지고 모두 승리를 차지했고 그 이런 이제 백데이터들을 보면은 이번 경기도 어떻게 보면 돌문이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그림인데 저는 이번 경기에서 딱 하나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과연 네. 미꾸라지 필크룩이 득점포를 이제 계속해서 기름칠을 하고 가동을 시킬 것인가? 이게 사실 또 현지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네. 지금 돌문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와 같은 이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려면은 어찌 됐든 원탑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필크룩이 득점포를 좀 가동을 시켜줘야 되는 언제까지나 신에게 의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돌문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경기는 이제 그 지난 경기에서 좀 골 사나운 모습 보여줬던 뭐 누구죠? 벤제바이니 대신에 아마 볼프가 이제 선발로 출전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벤제바이니 같은 경우는 지난 그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이제 퇴장을 당했는데 그 이제 끝나고 나서 감독한테 뒤지게 혼이 났죠. 그런 언네서서리 플레이를 이제 해서는 안 된다. 뒤지게 혼이 나고 그 언론에게도 이제 많이 쳐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 과연 엠레 찬이 다시 한번 주전 복귀가 가능할 것인가? 네. 희대의 리더십이죠. 희대의 리더십. 희대의 리더십이 과연 복귀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돌문에선 좀 주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다음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보훔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하자면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가을마다 풍년의 추수감사 중인 라이프치히다. 하늘은 높고 말들이 살찌는 계절이죠. 네. 천고마비 가을. 네, 라이프치히가 지금까지 이제 10월에 열렸던 분데스리가 26경기 중에 15승 8무 3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10월에 워낙 좋습니다. 뭐 이게 날씨가 좋아서 그런 건지 뭐 뭔데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게다가 이제 홈에서는 그 12경기 10승 2무로 패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7경기는 모두 승리를 지금 거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10월은 그냥 라이프치히한테 개기지 마. 그냥 죽었다고 보면 돼. 그냥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맨시티한테 이틀 전에 뒤졌죠. 그건 챔스니까요. 3대1로? 그건 챔스니까 그건 챔스니까 치지 않습니다. 펩한테 뒤졌죠. 네. 더 코리안 가이한테 뒤진 맨시티에게 뒤진 라입지히죠. 네. 황남 스타일이 조져놓은 맨시티에게 조짐당한 라입지히죠. 오빤 황남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작센의 그 라이프치히는 승점 13점, 골 득실자 지금 플러스 10이에요. 그래서 공수가 사실상 역대급으로 제일 안정된 상태로 지금 가장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이프치히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제 또 보켬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탐사보도, 보겸이죠. 탐사보도 보첨의 과거 제 1탄. 보이르죠. 네, 지난 에피소드 때 제가 언급드렸던 그 라이프치히의 그 스포츠 디렉터죠. 이마에 뿔이 났던 그 루벤 슈레더 그 디렉터가 사실 99년부터 2002년까지 그리고 07년, 09년 말까지 보켬의 선수로 활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09년부터 10년 초의 사이에 잠시 보켬의 코치, 그러니까 감독직을 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훔 식구들과는 굉장히 그 아주 정겨운 한솥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솥밥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요즘 국내에서 솥밥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누가 유행이라고 그 하던가요? 솥밥 유행 아닙니까? 솥밥이라는 솥밥집이 굉장히 많던데요. 유행이 아니라 한 30년 전부터 아니 있었습니다. 이게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솥밥집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솥밥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 스카우트가 왔을 때 그 파주 아울렛을 한번 제가 데려갔었습니다. 그래서 파주 아울렛을 좀 보다가 좀 밥 먹자, 점심을 좀 먹자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뭘 먹을까 하다가 그냥 무난하게 이제 돈가스나 먹을까 하다가 슥 보니까 이게 또 솥밥집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슈니첼보다는 그래도 쌀밥 먹이는 게 낫죠. 이게 제 생각에 한 3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었거든요. 솥밥집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솥밥을 같이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된장국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솥밥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한솥밥을 먹은 적이 있다.
아, 네. 한솥 도시락이죠. 루벤 슈레더가 한솥 도시락을 복혐과 함께 먹은 적이 있다. 그게 이제 제 한솥 도시락은 도련님이죠. 과거 제 1탄이고요. 자, 탐사보도 보첨의 과거 제 2탄. 네. 라입지시의 수비수죠. 루카스 클로스터만이 사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쿰에서 이제 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그 당시 페터 노이루러 감독 밑에서 프로 데뷔한 다음에 2부 리그였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이후에 이제 라입지시로 이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켬 같은 경우에는 라입지시 내에 그 보켬을 잘하는 그런 이제 간첩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검이죠. 보검. 박보검. 네. 그리고 이제 집중 탐사 오펜다의 과거 1탄. 네, 1탄이 완결입니다. 네, 로이스 오펜다 선수, 라이프치히의 로이스 오펜다 선수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 그 보쿰의 감독이죠. 토마스 레치 감독이 지휘하던 비테스 아르넴에서 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기에서 88경기를 뛰면서 37골을 넣었거든요. 사실 이때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해서 라이프치히에 올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은사를 만나는 하나의 매치업인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오펜다의 그런 심리를 굉장히 흔들어 놓을 수 있다.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준 그 스승님의 팀을 내가 이렇게 짓밟아 버리면은 스승님의 그 밥줄이 끊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청출어람이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오펜다가 다른 어떤 감독 밑에서 이렇게까지 자주 득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펜다의 그런 멘탈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번 경기에.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펜다 같은 경우는 스승까지 패버리기 때문에 별명이 다 펜다거든요. 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제 그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집중 보도 보쿰의 비밀 제 1탄 완결입니다. 보쿰이 그 라이프치히랑 치렀던 그 첫 8경기에서 다 패했어요. 다 팬다. 모두 패했는데 네. 가장 마지막 맞대결에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네. 보켬의 그 지금 노익장 골키퍼죠. 리만 햄의 8번의 선방이 있었다. 그러니까 리만 햄이 없었으면은 뒤졌다. 그래서 1대0 클린시트로 승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라이프치히가 사실상 이거 별거 아니야라고 하면서도 다리를 떨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촥촥 노래방이죠. 하지만 운수 좋은 날 라이프치히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지난 시즌이랑 비교해서 빈첨지죠. 지난 시즌하고 비교해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 승점이 5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지금 이제 6라운드가 끝난 시점에 승점이 8점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13점입니다. 무려 5점이 앞서기 때문에 굉장히 호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맨시티를 만나면서 좀 후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 경기는 미넨과의 경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팀들과의 그 9월 그러니까 음력으로 따지면 아직도 지금 9월이에요. 맨시티와의 경기도 9월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의 4경기, 그러니까 복혐을 포함한 앞으로의 4경기는 뒤에서 1위부터 4위의 팀과 맞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18위, 17위, 16위, 15위와의 경기가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운수 좋은 날이다. 라이프치히는 하위권 팀들과의 이제 스케줄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거죠. 네. 강 팀들을 조금 만났으니까 9월에. 네, 그래서 라이프치히에게는 앞으로 꽃길밖에 남아 있지 않다. 네,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아우크스부르크랑 다음슈타트 경기인데 강등존에서 이제 한 커플 벗어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어요. 다음슈타트가 지난 라운드에서 4대2로 베르더 브레멘을 죽여버렸죠. 브레더 베레멘. 브라더 베르멘을 죽여버렸죠. 브라더죠. 근데 이제 아우크스부르크는 아직도 계속 안 좋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지금 14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고작 1승밖에 이제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마인츠 상대로 그런 거뒀었죠. 상황입니다. 5라운드에서. 네. 그 현지에서는 지금 아우크스부르크가 이제 이 홈과 원정에서의 이 퍼포먼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거의 이거 지킬앤 하이드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올 시즌에 홈에서는 승점을 지금 5점을 챙긴 상태인데 네. 원정에서는 전패했습니다. 빵점이네요. 그러니까 빵점짜리 선수들이죠.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좀 쑥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홈 관중들 앞에서는 막 날아다니다가 이제 원정길만 올라서면은 쑥스러운 거죠. 다른 자기들이 모르는 팬들 앞에서 경기를 한다는 게.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이번 주 경기는 뭐냐? 홈 경기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홈에서 또 뭐 승점을 쌓아가게 된다면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지킬 앤 하이드 지킬 박사죠. 지킬 박사의 모습을 이제 계속 이제 보여주는 그런 아우크스부르크라고 보실 수 있고 이
홈 경기 지금 시즌 시작하고 첫 홈 경기를 3경기째 이제 무패한 게 이제 구단 역사상 2번째 기록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특히 이번 시즌에는 홈에서 2골 이상씩 꼬박꼬박 쳐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가 홈에선 득점이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가 다음 스타트에 이제 1부에서 전적을 보면은 이제 4번 만나가지고 3승 1패로 아우크스부르크가 앞섭니다. 이번이 이제 5번째 맞대결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 이게 모수가 미학이죠. 적긴 하지만 네. 모수가 적긴 하지만 4번을 만나서 3승을 거둔 아우크스부르크, 그 다음에 홈에서 특히나 강한 아우크스부르크 답이 나왔다. 이상입니다. 답이 이미 나왔죠. 이미 나왔다. 아우크스부르크가 이길 것이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VfB 슈투트가르트와 VfL 볼프스버그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기세의 슈가가 낫냐, 데이터의 볼브가 낫냐. 네. 슈투트가르트 도시에서 지금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대도시죠. 새로운 그 수학의 그 뭔가 꽃이 피었다. 헤네스 방정식이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헤네스는 곧 석세스다. 헤네스 이꼴 석세스다. 그래서 6라운드 동안 지금 승점 15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슈투트가르트가 이 성적이 역사상 시즌 2번째로 좋은 출발이에요. 그러면 가장 좋았던 기록은 뭐냐? 바로 96-97 시즌에 영원한 독일의 그 레전드였죠. 아버지죠. 아버지 요아힘 르브가 이제 당시에 16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슈투트가르트가 이제 4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18년 그 4, 5월 이제 막바지 이제 시즌 막바지에 그 타이푼 코르쿠트 감독이 만들었던 그 4연승 이후에 최장 연승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 다 네. 갖고 있다. 그래서 레브의 좋은 점, 코르쿠트의 좋은 점 모두 다 갖고 있는 헤네스는 석세스다. 그래서 헤네스 방정식이 지금 회자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네. 홈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지금 분데스리가 시즌 첫 3번의 홈 경기에서 3승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 득실차가 어마어마한데 13대 1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냥 뭐 죽여놓는다라고 볼 수 있고 골도 거의 안 먹힌다. 슈투트가르트 역사상 최고의 기록이다. 그렇기 때문에 헤네스는 곧 성공이다. 네. 홈에서 지금 알겠습니다. 헤네스 감독이 이끄는 이제 상태에서 지난 시즌 합쳐서 홈에서 지금 무패 4승 3무 최근 7경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가에게 마지막으로 분데스리가 홈 패배를 안겨준 팀이 바로 누구냐? 우리의 부업, 볼프스부르크. 우리의 부업 볼프스버그이다. 그 지난 시즌 3월 18일에 가장 최근 경기예요. 그래서 볼프스버그 경기에서 0대 1로 패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울프스 키친이죠. 분데스리가에 키친이 2개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울프스 키친과 그다음에 후라이 키친이죠. 키친 2개가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마디 요약이 기세의 슈가가 낫냐 데이터의 볼브가 낫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이트요? 네, 데이트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슈가는 지금 최근 기세가 너무 좋은데 볼브에겐 데이터가 있습니다. 슈가 잡는 볼브. 그래서 슈가는 볼브와의 지난 6번의 맞대결에서 단 한 번밖에 승리를 한 적이 없어요. 1승 1무 4패입니다. 그러니까 볼브만 보면은 오줌을 지린다. 그래서 네. 가장 그 한 번 승리했다고 했는데 그 승리가 2021년 12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거의 다 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1무 4패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로서는 볼브가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앞선다. 그래서 슈가는 안심할 수 없다. 호세긴 하지만 갑자기 저세로 돌아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번 라운드의 개꿀잼 매치가 이게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농후해 네.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라운드에 이제 오야분과 시다의 대결이라고 제가 이제 투헬과 로제, 그러니까 뮌헨과 라이프치히의 대결을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 매치업도 오야분과 시다의 맞다이 매치업이 성사된다. 그래서 니코 코바치 감독이죠. 니코 지코바 감독이 이제 당시 지금 니콘이죠. 볼프스부르크 지금 감독이잖아요. 근데 뮌헨 1군 감독을 맡았을 때 같은 기간 동안 이 헤네스 감독이 면회는 이제 19팀 그리고 23세 회베데스죠. 네, 회베데스. 2군 팀 감독직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서열상으로 지금 넘볼 수 없는 겸상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오야분과 시다의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제는 엄연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리고 현재 랭크가 더 앞서는 1부 리그 감독으로서 화끈한 한판 씨름을 벌이게 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면은 브레더 브레멘과 이제 호펜하임의 경기인데요. 브레더 베르맨인가요? 브라더 브레멘이죠. 브레멘은 지금 최근 6번의 시즌 동안 최악의 시즌 스타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승점이 지금까지 6점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17, 18 시즌에 6경기 동안 승점 3점 거뒀을 때 제외하고는 역대 지금 거의 최악의 그 컨디션으로 시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승점 근데 이제 3점보다 낫지 반면에 않나요? 그거보단 낫죠. 근데 그걸 제외하면 거의 역대급으로 아주 안 좋은 성적이고 호펜하임은 지난 라운드에서 이제 도르트문트 그러니까 제우스에게 이제 일격을 당하기는 했지만 또 그렇게 지금 상황이 나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6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저 그 4승 2패예요. 그러니까 무승부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이기거나 지거나 오. 4승 2패로 지금 6위에 이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끈한 남자죠. 지금까지 이제 그쵸? 그 지금 원정에서 상황이 네. 특히 좋은데요. 이번에 이제 브레멘 원정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되새김질을 해볼 만한 이제 좋은 이제 먹거리죠. 현재까지 지금 원정에서 승점을 9점을 획득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호펜하임은 무가 없기 때문에 승만 4승이에요. 22점 중에 9점을 원정에서 획득 중이다. 네. 원정 3경기를 지금 모두 이기면서 출발한 거는 구단 역사상 처음이다. 호세다. 그리고 더 이제 많이 이제 체질 개선이 됐다라고 보이는 점은 지난 시즌에 그러면 과연 원정에서 강했을까를 찾아보니 원정에서 지난 시즌에 3승밖에 못 거뒀거든요. 전 시즌에. 네. 근데 이미 원정에서 3승을 거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지독하게 원정에서 약했다면 올 시즌에는 원정이 더 강해진 그런 이제 체질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다 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할 가치를 못 느끼나 보네요. 네. 그리고 특히 브레멘에게 호펜하임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8점 무패거든요. 네. 서로 맞다이를 뜬 게 일부에서.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브레멘 홈에서 진 게 그러니까 브레멘 홈에서 맞다이를 8번 쪄서 맞다이를 떠서 무패다 이 말씀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브레멘 홈그라운드에서 진 게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브레멘 홈에서는 상당히 강한 게 호펜하임이다. 게다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강하다. 원정에서 유독 강하다. 그러면 과연 이게 비시즌 기간 동안 어떤 훈련을 했을까? 원정에서 이기기 위해 원정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스부르크가 왜 원정에서 약하냐? 쑥스럽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호펜하임 선수들은 그 철벽이다. 쑥스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아마 뭐 예를 들면은 플러팅.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한다든지 픽업 아티스트. 아니면은 뭐 픽업 아티스트 마픽스 유튜브 강의를 들었다든지 이런 마픽스가 뭐예요? 이상한 거 다 하네. 뭐야? 약간 그런 류의 레슨을 조금 그 구단 측에서 지원하에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무난하게 호펜하임이 한 2대0이나 2대1 정도로 가져가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시죠. 다음 경기는 바이언 울피아 레버쿠젠과 에르스트 FC 쾰른과의 이제 경기입니다. 네, 이 경기는 사실 더비 경기죠. 더비 경기. 다비죠, 다비. 네, 라인란트라고 합니다. 그 라인강 지역의 그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도시들 간의 이제 대결입니다. 사실 그 도시 규모로 보면은 레버쿠젠은 거의 뭐 비길 바가 아니죠. 찌밥이죠, 찌밥. 쾰른은 4대 도시 아닙니까? 4대 도시. 독일 4대 강대국입니다. 4대 도시죠. 그리고 쾰른은 그 고유의 방언이 있습니다. 쾰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쾰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끔씩 이렇게 그 뭐 이제 언어 같은 거를 저희가 교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팟캐스트 중에 쾰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쾰른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쾰른 지방에서는 껴른이라고 합니다. 껴른이라고 합니다. 껴른.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어디 분데스리가 뭐 축구 같은 거 이제 이야기하실 때 술자리 가시면은 야 쾰른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끔씩 퀼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퀼른 아닙니다. 그거는 아예 잘못 잡으신 거고. 저는 카톡으로 퀼른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3명을 봤어요. 그래서 퀼른은 절대 아니니까 하지 마시고 그 술자리 가셔서 야 요번에 레버쿠젠이랑 껴른 경기 봤냐? 이렇게 하시면은 야 이 자식 뭘 좀 아는구나. 바로 그 소리 듣습니다. 혹은 또 국내에서 독일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독일 여행을 가실 때 꼭 그 이제 껴른 대성당을 한 번씩 또 들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껴른 대성당 앞에 그 많은 그 이제 브라우하우스가 있죠. 네. 그 거기에 이제 가셔서 딱 주문을 하실 때 10시. 그 쾰른의 이제 맥주를 쾰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쾰시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 네. 컷이 컷이 절대 안 되죠. 컷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저기 컷이라고 해야지 알아듣습니다. 컷이 절대 못 알아듣. 아임마 컷이 비트. 아임말- 이걸로 때리면은 바로 갖다 줍니다. 비테 아임말 결시. 비테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알아듣습니다. 네. 자, 경기 이제 프리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홈에서 모두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하고 게다가 거기에다 12골을 넣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항상 경기당 최소 3골은 넣었다. 이상 넣었다. 베지터블이죠. 네. 베지터블 베지터블 3스코어 빠따 넣었다. 네, 기록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 5월 5일에 이제 열린 쾰른과의 지난 시즌에 열린 그 쾰른과의 경기에서 근데 1대2로 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레버쿠젠은 사실 그 자격지심이 좀 있거든요. 그 도시의 그 차이, 무시를 많이 당하죠. 크기, 스케일에서 오는 그 뭔가 무시랄까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뜬금없는 패배를 당하기 때문에 이 사실 5월 5일 날 열린 경기라고 하면은 이 경기는 알론소 감독이 지휘하던 레버쿠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쾰른한테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쾰른이 너무 저세긴 하지만 정통의 강호 아니겠습니까? 쾰시. 사실 정통의 강호고 그리고 너무 저세기 때문에 올 시즌 지금 4골밖에 못 넣었어요. 근데 보니페이스가 지금 6골 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한솥밥가 한솥밥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페이스가 한 팀의 한솥밥을 네. 책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경기도 제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최씨 가문의 대결이다. 네. 그래서 분데스리가 이제 올 시즌에 바이에른 바이엘 레버쿠젠보다 더 많이 득점한 팀이 없어요. 20회. 더 자주 득점한 팀이 없었고 쾰른보다 더 못 넣은 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다골 팀 대 최저골 팀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쾰른이 아까 경기를 지난 시즌에 이겼다고 했었는데 사실 레버쿠젠 원정에서 쾰른이 지금까지 7번의 분데스리가 승리를 거뒀었는데 그때 모두 다 레버쿠젠보다 쾰른이 순위가 낮았어요. 근데 지금도 순위가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원정 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긴다. 네. 이긴다라고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 전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원정 경기에서 그 2022년 3월에 그러니까 두 번의 경기에서 지금 다 승리를 하고 있어요. 쾰른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레버쿠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레버쿠젠은 이제 이 들으시는 급식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손흥만 선수가 원래 분데스리가 있을 때 함부르크와 이제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뛰었었죠. 네. 그러고 나서 토트넘으로 다 아는 거 아니었어요? 네.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다. 아, 분데스리가에서 손흥만 선수가 뛰었다라는 것 자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손흥만 선수요.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다음 경기가 이제 바이언 뮌헨과 이제 두 번째 키친이죠. 프라이 키친. 제가 이거 경기 시작하기 전에 경기인데요.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네. 그 TBN을 포함해서 그 조혜지 씨를 제가 저격을 하고 싶어요. 지금 네. 그 레로이 사네 선수를 자꾸 자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3년 전에 제가 그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제가 이제 한번 기획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독일인을 데리고 이제 그 분데스리가 선수들의 이름을 이제 발음해보는 그런 시간에서 사람들이 이제 자네냐 싸네냐 그러니까 자네 싸네 논쟁이 예속 논쟁처럼 지금 너무 많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가지고 제가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결론적으로 싸네가 맞습니다. 제가 들은 거랑 전혀 다른데요? 왜냐면은 저 바바리안 출신의 이제 데니스 크라머에게 들은 거는 로이 자네가 맞다고 들었는데. 왜냐면은 싸네는 기본적으로 독일 성씨가 아니고 이제 프랑스 성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싸네의 네. 그 보시면은 그 이에 그 이렇게 짝대기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 자체가 이 사람의 근본이 독일 근본이 아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우리나라 선수들 야철프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레로이 자네라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그건 마치 야철프라고 잘못된 하는 거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싸네라고 표현해 하지만 주시기 그거는- 바랍니다. 싸네라고 저는 표현해 주시기 그거에는 좀 바랍니다. 싸네라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니에라고 싸는 표현해 거를 주시기 좀- 바랍니다. 싸는 싸네라고 걸 싸는 TBN. 걸 좋아하시네요. TBN과 조혜진은 싸네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따지면은 해리 케인도 케인이라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카네라고 하지 말고. 그거는 재미의 목적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자철 선수도 이제 야철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독일인들은 네. 독일인들이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자네가 맞죠. 정확하지 프랑스에 가면은 사네로 가는 거죠.
국경을 독일인이 넘으면은 얘기할 그때 땐 사네가 맞죠. 그럼 이 선수가 지금 현재 프랑스 국경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사네라고 불러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죠. 프랑스 국경 안에 있다. 그러면 싸네죠. 알겠습니다. 야철쿠도 한국 돌아오면 구자철인 거고 어, 그 밖에 있으면 야철쿠인 겁니다. 역시 굉장히 고집이 강합니다. 혹시 요거는 선수가 어디에 지금 발을 붙이고 살고 있냐, 어디에 세금을 내고 어디에서 지금 밥을 벌어먹고 살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르노이 자네 같은 경우는 프랑스 국적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적 자체가 독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 머리를 따기 전부터 독일인이었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자, 그 이제 바이언 뮌헨과 프라이 키친이죠. 프라이드 키친,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거의 발음해도 무방할 정도의 팀이죠. 네. 지금 프라이브워크 같은 경우는 사기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지금 조용하게 또 3경기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조용한 세 경기를 지금 줘. 나에게 조용한 클린시트를 달라. 그래서 지금 2경기 연속으로 클린시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가 많이 그리고 올라왔네요. 그리고 조용하게 이제 순위가 8위까지 올라와서 점점 폼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특히나 뭐 다들 눈여겨보고 계시겠지만 그리포 선수가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레고리치도 부상해서 복귀를 했죠. 그래 고리슈죠. 그레고리슈도 이제 그 저기 장단지 부상해서 회복을 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언 뮌헨 같은 경우는 이 무승부를 지난 라운드에 거두기는 했지만 네. 멘탈에서 그냥 라입직한테 개 썰려버렸죠. 그래서 과연 제정신을 차리고 지금 나왔을지 이것도 되게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 챔스에서 어. 코펜하겐 상대로 또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뭐 코펜하겐한테 뭐 졌다 이러면은 그냥 리그 탈퇴해야죠. 사실 바이언 뮌헨은 살자 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저거 뭐죠? 고자켓. 할복해야죠. 아. 할복해야죠. 그래서 이제 팀의 분위기랑은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뭐 팀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반드시 이제 수비수 보강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또 김민재 선수가 아시안컵 출전하게 되면은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이제 또 팀을 좀 비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그런 부분들도 위기네요. 조금 대비를 해야죠.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현재에서는 이제 데리트가 언제까지 계속 벤치에 앉아 있을 거냐. 그래서 이제 선발로 이제 기용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조금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데 뭐 저희가 아까 이름 논쟁에서 이제 언급됐던 자네가 사네죠. 이 팀의 그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지금 돌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조용한 5골을 달라. 지금 6경기 동안 5골을 넣었거든요. 네. 은근히 혼자서 많이 넣고 있고 거의 그 약간 약을 빤 느낌. 그러니까 혼자 빨라요. 그러니까 혼자 빠르고 스테로이드 이게 논쟁이 단순히 이게 스피드만 빠른 게 아니라 자네가 이 퀵니스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이 순발력 이런 것도 좋고 킥도 좋고. 그러니까 사실 전천후로 되게 육각형 선수가 자네가 되어가고 있고 이게 르르자네가 사실 지금까지 계속 또 질타받아왔던 게 약간 멘탈적인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나이가 좀 들었다고 이제 급식을 조금 탈피했다고 이제 멘탈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름 그런 자기 이제 멘탈 관리나 이런 것들 잘 하고 있어서 지금 보면은 유력지죠. 독일 유력지인 이제 키카 그다음에 빌트 이 두 매체에서 선정한 올 시즌 평점 1위입니다. 황색 신문이죠. 황색 신문. 네, 지금 키카에서는 평균 지금 2점을 받고 있고 6경기 동안 네. 굉장히 높은 빌트 같은 점수죠. 경우는 1점이 제일 높은 엄청 겁니다. 높죠. 네. 빌트에서는 지금 1.75를 받고 있거든요. 리그 1위입니다. 두 매체에서. 네. 근데 이제 그 아래에는 이제 레버쿠젠 선수들이 많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두 매체 다 뭐 그리말도라든지 뭐 팔라치오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좀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면에는 어찌됐든 이제 한쪽에서는 자네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서는 이제 킹슬리 꼬망이 조금 이제 다시 한번 킹의 모습으로 귀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건 경기는 이제 과연 이제 상승세의 프라이버이냐 하강세의 면엔이냐 왜냐하면은 사실 하강세라고 하기 왜냐면은 좀 사실 그렇지 않나? 네. 이제 근데 예전 같은 압도적인 면엔의 모습은 이번 시즌 아직까진 찾아보기 어렵다. 예전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하든 내가 아니야 이게 돼버리니까 과연 이제 프라이드 치킨과 면엔이 이제 맞다이를 떴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올까? 이것도 사실 귀추가 주목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경기는 면엔이 가볍게 잡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예측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기에서 또 주목을 해볼 만한 한 포인트가 세트피스입니다. 세트피스. 그러니까 뮌헨 같은 경우에 지금 올 시즌 실점 한 6골 중에 4골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다고 해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프라이부르크가 또 지난 두 시즌 2-1-2 시즌과 2-2-3 시즌에 가장 많은 세트피스를 골을 기록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피스죠. 무조건 슈트라이시 감독 굉장히 야비하게 생겼죠. 얍삽하게 생겼는데 무조건 팀 선수들한테 야 쓰러져. 바로 박스 앞에서 바로 쓰러져. 그리고 골 걷어낼 때 상대에 맞춰서 걷어내 하면서 이 세트피스를 굉장히 많이 노릴 그런 위험이 있다. 그래서 투첼 감독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 하이덴하임의 경기죠. 네. 자, 이 경기를 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짠물 안티풋볼 프랑크푸르트와 세트피스 킹 이덴하임의 대결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란히 지금 9위 12 경기죠. 네, 9위 12 경기인데 순위 쟁탈전이죠. 프랑크푸르트가 그거 아십니까? 최저 실점 팀입니다, 지금. 뭐 뮌헨, 라입지시 뭐 이런 팀, 레버쿠젠 이런 팀들보다 더 실점을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신 득점도 못 하고 있죠. 득점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영락 없는 안티풋볼이고 그리고 분데스리가의 그 큰 정책이죠. 이 많은 골이 터지는 이 재밌는 리그다라고 하는 걸 표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이다. 그래서 분데스리가 재밌어요. 왜요? 그러면 골이 많이 나오거든요. 프랑크푸르트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럼 할 말이 없다. 퇴출 1호죠 지금. 퇴출 위기 1호. 그래서 순위와 상관없이 그 연맹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눈에 가시고 그리고 이 주머니 속에 그 뭐죠? 그 바늘 같은 존재다. 포켓남? 가시 같은 존재다. 가시 같은 네.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세트피스 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덴하임이 올 시즌 기록한 10골 중에서 5골이 패스 세트피스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는 아직 세트피스 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빵점짜리 팀이다 이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이덴하임이 사실 경기 트렌드를 보면은 원정 경기에서는 전반전에 득점이 없어요. 전반전에 내일 예비군 가야 돼가지고 목이 메나 보네요. 네, 그 앞날이 컴컴해서 일단 그 예열이 네.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그 니클라스 베스테 선수가 어쨌든 프리킥 전문 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기 전문 때문에 킥하죠. 네. 이번 경기에서도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한 골 노려봄직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 겹친 게 지난 경기에서 그 마리오 게체가 상대 선수의 그 뒤꿈치를 일부러 밟으면서 퇴장을 퇴장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이제 나오지 못하는데 이 프랑크푸르트가 어떤 팀입니까? 괴체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그 괴체 없는 경기에서 단 한 경기도 지금 승리를 한 적이 없어요. 프리시즌에 1무 1패를 기록을 하면서 괴체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데스리가의 영원한 악동이죠. 마리오 괴세.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속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반대로 수렴을 하는 게 지금 프랑크푸르트입니다. 그러니까 방귀가 똥이 없으니까 잦으면 방귀가 나온다. 방귀가 잦지 않으니까 똥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가 득점을 못하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 리그에서 지금 가장 적은 슈팅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슈팅이 없으니 골이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9위와 10위의 대결 아닙니까? 사실 승점이 똑같아요. 승점이 똑같은데 이제 득실차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어이없게 앞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랑크푸르트가 9위인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하이덴하임이 이덴하임이가 요번에 이제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상위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게 베를린이 사실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까지 진출할 정도로 높은 상위권 팀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이 팀을 지금 꺾고 승점을 3점을 거뒀다는 거는 뭐 이제 프랑크푸르트도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지금 프랑크 슈미트 감독의 그 휘하 그 장수들이 지금 기세가 굉장히 드높은 상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팀은 사실 과거에 이제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죠. 2017-18 시즌에 네. DFB컵에서 네. 한 번 만나서 그때는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2대1로 박살을 내버리고 이제 16강에 컵대 16강에 이제 올랐던 전적이 있는데 예전에 요 경기도 네가 알던 내가 어떻게 아니야. 보면은 이게 이제 이번 라운드의 약대약 매치 중에 또 개꿀잼 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아까 베세를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그리말도와의 이제 베스트 키커 상을 이제 두고서 과연 누가 이제 제1의 키커냐 이제 이거를 계속 그 되게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베스가 이번에 한번 또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자, 이제 이렇게 네.
네, 7번째 라운드까지 한번 이제 염탐을 쫙 해봤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